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자연입니다. 앞에 선생님이 너무 생생하고 재밌게 말씀을 주셔서 부담이 되는데요. 마지막 순서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같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행사에 문화예술교육 ODA 사례 발표를 요청받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 문화 섹터에서는 2013년부터 문화 ODA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요. 항상 외교부의 이 ODA 사업 심의를 받으러 가거나 또 교육 ODA 분야의 스케일이나 혹은 이 거대 공룡 같은 코이카에 일하는 방식을 봤을 때 저희는 정말 한 땀 한 땀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소박하게 일을 하고 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교육 ODA 관련된 컨퍼런스지만 저는 문화 ODA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영역 ODA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한 인포그래픽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또 개도국의 관광개발 지원, 문화유산 보존 및 활동 지원, 또 문화행정기획 창작 전문가 연수 부분도 있고요. 개도국의 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들, 또 공연예술단체나 스포츠 전문 인력을 초청해서 연수하거나 현지 연수하는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저희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이 올해로 6년 차를 맞아서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인 사전 조사라든지 사업 기획이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이카에서 추진하는 그 베트남의 라오카이 행복 프로젝트 아마 과거 정부의 새마을 정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화예술 교육 ODA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요. 전 국민 대상으로 전 생애 주기별로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제 굉장히 다각적인 정책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이 관계자 연수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전 세계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돼서부터 국제사회에서 이제 다양한 행보들을 거듭해 오고 있는데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던가 또 유네스코와 같이 국제사회의 어떤 문화예술교육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같이 이끌어 나간다던가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국내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동시에 해외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었고 2013년부터 그것들을 이제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으로 좀 통합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해 및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 ODA라고 하면은 우리의 전통 문화, 특히 한류를 개발도상국에 이식시키는 작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인류 보편성에 기초했다는 좀 어마어마한 얘기를 쓰긴 했는데 이제 다양한 장르별로 현지의 수요를 또 현지 문화와 접목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저희는 베트남 라오카이성 한 곳에서 5년 동안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 왔고 올해부터 인도네시아까지 2개국으로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첫 시작은 시각예술 분야 또 사진, 카메라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예산은 지금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예술가, 예술교육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6개월, 1년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것은 현지 교사 또 현지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파견된 선생님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연을 해보고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현지에서 지속 가능하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자 교육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도 현지 수요 반영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 부처나 경책 결정자들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로서의 사업 결과물을 공유하는 발표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차를 맞이하고 또 오늘 주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또 교육개발 협력의 생태계라는 부분을 이렇게 5점부터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닫힌 구조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업 개발부터 현지 정부 승인부터 그리고 사업 운영부터 평가, 관리, 모니터링 이 전체 프로세스를 사실은 국제개발 협력의 전문 기구가 아닌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현지 정부 승인이라든지 또 현지에서 저희 진흥원 직원들은 다 서울 사무실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이 있었고, 이게 정말 교육개발 협력의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접점을 만들면서 서로 강점이 있는 부분에 협력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의 추진 체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은 일단 수원국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현지 문화와의 쌍방향적 소통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문화다양성, 지속가능 발전, 인권 등 어떤 국제사회 이슈하고도 맞닿아 있는 프로그램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저희가 베트남 그 북부 산간 마을입니다. 하노이에서 한 4-5시간 정도 차로 이동하는 소수민족 마을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고, 매년 한 1,500명에서 2,000명 아동 청소년들 또 현지 교사들, 매개자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라오카이시 사파 바카 마을입니다. 저희는 문화부 산하의 이제 지원 기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지의 이제 교육국, 기획투자국들과 직접 컨택을 해서 사업 승인을 받고 또 해당 지역의 교육청들과도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매개자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지에서는 아직도 예체능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에 한 몇십 년 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 정규 교과 안에 예체능 과목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장르 중심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예술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자기의 표현력,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학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그동안 해왔던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코어를 보실 수 있는 사례들, 그리고 현지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파견된 선생님들이 현지 아이들과 작업하는 교육 현장도 같이 보고, 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해보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라오카이 사범대학 또 현지 교사, 예비교사들 대상으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생님들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수업의 문화예술 교육 방법론이라던가 접근을 접목시키는 움직임과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개자 연수를 하면은 반드시 선생님들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같이 성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요. 작년에는 5년의 결과를 좀 모아서 그동안 저희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내용들, 그 머티리얼들을 모아서 매뉴얼부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교육계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한 축으로 또 아동 청소년들과 같이 문화예술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그 전체 맥락을 보시기에는 어려운 예시이긴 합니다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상황, 그거를 상황극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는 어떤 통합 예술 교육적인 접근, 그리고 미리 찍어둔 가족 사진을 가지고 와서 같이 얘기를 드리고, 그것들을 다시 그 순간 또 나에게 중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비교하는 작업, 또 포토 에세이들,
아이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파 같은 경우는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피사체로만 찍혔던 아이들이 이제 내가 카메라를 들고 내가 직접 우리 마을을 탐색하고 내가 찍는 사진 교육을 받는 것들, 네. 그리고 같이 작업하셨던 선생님들이고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을의 곳곳, 또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 마을 지도 만들기,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마을로 시선과 생각을 넓혀가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꿈꾸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사진 교육뿐만 아니라 미술 수업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프로젝트 주제로 진행을 하는 사례들입니다. 이거는 아마 마을 주민 인터뷰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것은 내 눈은 어디에 있지라는 주제로 하는 초등학교 수업. 그리고 저희가 매년 같은 학교만 하기에는 수혜자 수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합집합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동아리를 모집해서 좀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년, 2년 이상 수업에 참여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거는 내 안의 사진이라는 주제로 친구들이 촬영한 사진, 결과물인데요. 사실 사진이라는 게 외연에 있는 겉모습만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이들 스스로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의 사진이라는 주제가 나왔다는 것이 어떤 문화예술교육적 접근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우리 마을을 탐색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아이들이 미술 수업을 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림 속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뭔가 더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또 저희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진 너머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 사파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 스스로의 입장과 시선으로 담아보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찍은 건데요. 그 친구의 인터뷰가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 사진을 찍으려면 그 사진을 찍을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진지하게 내 작업을 소개하고, 당신의 어떤 모습을 찍고 싶다라고 잘 설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내고 사진을 찍으라라는 피드백이 오기도 한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타인과 어떻게 만나는지가 기본이 되는 작업인 것 같다.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중학교 친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담은 있고요. 물론 결론은 너무 권성징악처럼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하나의 사진과 피사체 그런 촬영하는 작업을 토대로 이런 생각을 또 펼쳐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한 2개월간의 교육이 끝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결과 공유회도 같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굉장히 관광객이 많은 공원인데요. 그 마을에 대한 애정 없이는 면면이 볼 수 없는 그런 사파의 모습들, 특히 아이들이 직접 찍은 마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서 실제 관광객들도 이게 정말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냐고 놀라기도 하고, 아이들의 작업이냐, 또 지역 주민들도 우리 동네 아이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느냐, 꽤 같이 이러한 방법, 또 이러한 접근,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놀라워했던 거고, 이거는 방명록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 교육은 매번 외교부나 기재부에 가서 설명을 할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 ODA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너무 무식한 접근일지 모르지만 문명 퇴치율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또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를 놔줘서 질병 발생률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 수치를 얘기하면 그럼 훌륭한 사업이니까 계속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문화예술 교육은 지금 그게 급한가요? 그게 필요한가요? 아직 먹고 살고 또 물도 못 먹고 기초 교육도 못 받는데 문화예술 교육 지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규모가 굉장히 적긴 하지만 그 안에서 성과평가 연구를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고민을 하고 자체적으로 시스템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맥락에서 좀 정성적인 부분입니다. 이 교육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내 생각과 감정을 교육 이후에 더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 내가 한 작업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더 즐거워지길 바란다. 즐거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는 부분들이 유의미한 점수의 변화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건 참가자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의 그 힘에 대해서 실제 공감하고 체화하는 부분에 대한 소감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그 수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흥미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또 자신감 상승이라는 결과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다른 교과 과목의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라오카이 사범대에서는 예술 자체는 어려울지 몰라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술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어떤 교사 교육에 있어서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나는 더 담대해지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다라는 자기에 대한 변화를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라오카이 성에서 5주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좀 크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지역 기반의 전시뿐만 아니라 라오카이 시로 나와서 이제 정부 부처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관계자들을 모시고 성과 발표회를 했는데요. 특히 작년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같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연극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고 꽤 베트남에서 라오카이 성에서는 굉장히 큰 공연장에서 무대에 올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술적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고 그 현지 관계자들은 아이들과 일주일 만에 이런 작업이 가능하냐 항상 대본을 달달 외우고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동작과 동선으로 해야 되는 것에 익숙했던 예술 활동들이 아이들이 직접 고민하고 스토리를 개발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즉흥적으로 때로는 유연하게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외로운 5년간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이제 제 2기를 맞이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라오카이 그 코이카에서 추진하는 행복 프로젝트가 그 세계 소수민족 마을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이카와 이제 어떻게든 껴가지고 코이카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가서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와 진짜 서럽다라고 느낀 지점이요. 저희는 5년 동안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전을 하는데 저희 에너지의 거의 50%는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회의 테이블에서도 저희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장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코이카의 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디 진흥원이 코이카와 베트남의 테이블에 껴가지고 그 후속 사업을 논의하냐라는 정도를 경험을 했었는데요. 어쨌건 코이카가 기숙사 건물을 짓고 이제 철수를 하는 원년이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지어진 기숙사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또 문화예술교육
강사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제 후속 연계 사업으로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정부에서는 하드웨어만 지원주는 게 아니라 그 후속 프로그램까지 지원하는 지원으로 인식이 되어서 굉장히 협조도가 높아지게 됐고, 또 코이카가 그 현지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나 일을 해결하는 방식에 저희가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것처럼 그 다음 스텝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니까 요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만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한 것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원활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DA 추진 기간간 또 협력형 사업 모델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해서 그런 융합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이제 시각예술, 사진, 무용, 연극 이런 장르를 넘어서서 조금 현지 수요에 맞춤형 또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유형 그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마다 장단기형, 캠프형, 체험형 좀 교육 모델을 다각화할 수 있는 데에 이제 저희 에너지를 좀 쏟을 수 있게 됐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생님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거기 한국은 학교가 무슨 이 인증과 보안에 너무나 방화벽이 많아서 어떤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이 소수민족 상감 마을에서는 한국에서 하지 못했던 작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디지털 교육들을 하고, 또 한국에 선생님들이 계시는 동안 2개월은 원격 교육을 실행하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들어가서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저희가 그동안은 문화예술 교육 단체를 한국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요. 그 코이카와 협업했던 현지 NGO를 사업 운영 관리 단체로 선정을 해서 저희는 오롯이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게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고요. VR 컬러링, 또 디제잉 하는 부분, 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그 마을의 로고, 또 지역 로고와 지도, 이런 음악들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는 독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 자체보다는 조금 융복합, 통합 문화예술 교육적 접근을 위해서 이제 연극 교육을 전문으로 교육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런 독서 활동, 문학에 대한 흥미를 조금 높이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인도네시아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조금 다른 모델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치르본시라는 곳에 운영단체를 파견하는데, 베트남은 현지의 교육 부처와 협력을 했던 사업이라면 인도네시아는 현지의 예술단체와 협력하는 방식, 그리고 최종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르본시의 현지 수요가 청소년 인격 형성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생활 기능을 좀 습득했으면 좋겠다. 또 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예술 활동, 그러니까 바틱을 학교에서나 마을에서나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틱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일상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술 단체들이 이제 가서 그 바틱의 재료나 염색을 하는 나무에 네임택도 달아주고, 바틱을 매개로 이제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창작 작업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또 국내 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 문화 ODA 영역에서는 어떤 개인의 창의력, 창조성, 삶의 질, 이걸 넘어서서 어떤 경제적 모델로 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ODA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어떤 경제 활동의 효과, 이런 부분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말씀드린 치르본시 한 마을에서 바틱 공예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고요. 바틱 재료를 심고 또 천연 염색도 해보고 교육 공간을 구성하고 이런 마을 활동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주요 매체에 보도들이 되고 있고, 저희 진흥원에서 이제 발행하는 아르테 365라는 웹진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3년 저희가 이 ODA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는 국제개발 협력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SDG나 개발 협력 구상이나 뭐 신남방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낯설은 용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문 문화예술 교육자들이 또 해외에 나가서 현지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조금 더 어떤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속하고 싶어서 저희가 아마 전문가나 학계에서 보시면 얘네가 이런 말을 갖다 써도 되는 프로젝트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건 정부가 지향하는 바 또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전략과 맞닿아서 고민하도록, 또 보건 교육 ODA 쪽에서는 또 어떠한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계속 학습하면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ODA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너무 반가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코이카의 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올해 같은 경우에 코이카가 지은 기숙사에 저희 프로그램이나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또 한국에서는 이미 교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국어 교과와 연극 교과가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저희가 다른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기초교육 차원에서도 문화예술교육적 방법론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1차적으로 저희는 이제 올해 워낙 4차 산업혁명 이슈가 뜨거웠기 때문에 이런 미래 기술을 접목한 문화예술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연구들과 프로젝트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번 ODA 베트남 사업에서 시도하는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기술을 접목한 문화예술교육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술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 또 문화예술교육은 성별, 나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건 개별화된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섹터와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선생님,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업, 저희는 문화 쪽 섹터에 있다 보니까 현지 교사 또 국내 교사들을 만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원 연수라든지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직접 작업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2부 섹션들이 기초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물론 저희가 기초교육 섹터에 포함돼서 아동 청소년 교육을 얘기하고 있지만 고등교육 차원에서 어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예술대학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부분, 또 평생교육 일환으로도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50 플러스 세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높으면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청년, 은퇴 세대,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13년째 추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한 7,000명 정도의 강사들이 자신들의 컨텐츠와 노하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특정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문화예술 교육 본인 장르의 전문가지만 이렇게 다양한 협업 구조를 통해서 현지에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또 교육 ODA에 조금 더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저희가 다양한 이런 사업 연계 이런 모델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거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도 교육 ODA와 어떻게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그 시작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저희 외로운 문화예술 교육 ODA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교육 ODA와 많은 일들을 교육 ODA 분야의 전문가들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자열 본부장님 감사합니다.